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취업부터 창업까지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잡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얇았던 지갑도 다시 보게 만들고 통장 잔고도 생각하게 만들면 재테크, 일명 돈 되는 유용한 정보를 모두 다 전해드리는 하우머니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잡매거진의 이제는 약방 감초 같은 분이에요. 다나 한진우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건강 플러스까지 꽉꽉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첫 코너 하우머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서희 씨와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네. 프리랜서들에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부분이 바로 퇴직금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일할수록 많이 부풀어져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부러운 면도 있고,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왠지 보물상자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퇴직금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운영체계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강동구 컨설턴트께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지난 7월 26일 퇴직금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정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생긴 거죠. 네. 직장인들의 그 인생 설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종진 캐스터, 이 직장인들이 퇴직금 가지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48.7%는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축 40%, 또 주식, 펀드, 부동산 등 투자 25.8%, 여행이나 자기개발 25% 등을 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들도 있었는데요. 또한 응답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금 규정사항으로는 44.6%가 신청을 하거나 원하는 때에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거나 월별 정산과 같이 정기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7.3%, 아예 불가능하다는 25.6%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퇴직금이 그렇다면은 중간 정산이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엄연히 내 돈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줄 수가 있었지만, 해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근로자는 그 돈으로 이제 급한 긴급 자금을 활용을 한다거나 생활고를 해결할 수도 있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사용함에 따라서 원래 그 퇴직금의 기본 취지였던 그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중간 정산을 예외적인 그런 조항 빼고는 절대 중간 정산 할 수 없는 게 이제 생긴 거죠. 예외적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그다음 가입자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 최근 5년 이내 근로자의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절차가 있는 경우, 그다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고요. 무주택 가입자의 전세금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허용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중간 정산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만 빼놓고는 이제는 중간 정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규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바로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변화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상황만으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본 조항 이외에는 현재는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 원인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처럼 중간 정산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다 보면 당장의 생활고는 해결할 수 있지만 푼돈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은퇴 후 노후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강동구 컨설턴트가 조금 전에 중간 정산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왠지 대출 신청했다가 거절받는 기분이 그랬어요. 네. 아마 근로자분들도 조금은 이제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목돈을 지출이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일단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기업에서 받게 돼서 네. 네. 그걸 이제 외부의 금융기관에다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운영 방법에 따라서 그 다양한 운영 방법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퇴직연금 제도라는 건 어떤 제도죠? 퇴직연금은 네. 일단 기업이 근로자의 노소득 보장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영을 하고 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이미 시범 도입이 됐고요. 네. 그다음 작년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5년 말에 163억 원에서 현재 작년 말 50조 원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자, 그런데 국민연금도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네. 퇴직연금도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일단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시고 네. 55세 이상이 되시면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만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담보 제공이나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책임에 따라서 확정급여형 DB형과 네. 확정기형 DC형으로 나뉘는데 작년 말 기준 가입자들을 보면 DB형 가입자가 75.2%로 4명 중 3명꼴이었고요. 예. 그럼 DC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16.2%를 차지했습니다. 네. DC가 좋은데 나는 DC. 그쵸, 이제 할인해주는 것 같고. 예. 자, 왠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확정급여형과 또 확정기여형,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나뉘는데 DB형은 회사가 지급을 책임지는 그런 형태고요.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을 본인의 책임하에 따라 관리하는 형태로 기존에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 네. 하반기부터는 DB형과 DC형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동시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기업의 채무가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채무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게 됐는데요. 네. 회사가 지급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의 최소 적립금 수준이 내년까지는 60%였지만 2015년까지는 70%, 그 다음에 2017년까지는 80%로 점차 강화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퇴직 시에 받게 될 그런 퇴직금도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하는 DC형의 같은 경우 회사가 부담금을 늦게 부담하는 경우엔 연 10에서 20%의 지연 이자율을 물리는 미납금 지연 이자율 제도가 있습니다. 네. 참 매력적인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퇴직연금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주로 은행이 약 48.6%로 제일 많았고요. 예. 그다음 생명보험회사가 25.6%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한테 맞게 주의깊게 상품군을 비교한 뒤에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최악의 직장 동료를 만나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 분들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로자분들도 직장을 자주 옮기시더라도 그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는 IRA, 개인 퇴직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재테크 정보 알아봤는데 퇴직금 운용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겠고요. 자,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기술 계속해서 기대해보면서 건강 플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